정두원 전 의원님도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분석에 대해서는 예.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예.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 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그 동원시켜가지고 예.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 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윤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윤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윈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윤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윤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윤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당시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 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 전 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켜서 했느냐, 추명호 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자진해서 했을까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정두원 전 의원님도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특별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동원시켜가지고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은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은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 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전 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시켜서 했느냐, 추명호 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윤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윤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윈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윤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윤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특별감찰관 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정두원 전 의원님도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날카롭게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영희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불구속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그 동원시켜가지고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일이죠. 예,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그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그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